이분 모셔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봐야 되겠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주가 빨리 가네요. 예, 금방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됐나요? 좀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여기 매일 하니까요. 예. 이게 이 얘기가 어제 얘기인지 그제 얘기인지. 그 변동성이 2주의 상당히, 중간 정도까지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예. 중간 좀 지나면서부터 반등을 하고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수 2주 전, 예. 2주 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예. 한국 주식 얘기만 조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한 25분 정도 예, 예. 짧은 시간이니까 지금 지수 밴드는 뭐 어떻고 왜 이렇게 됐고 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지수 밴드 따지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00포인트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밀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 내에 도달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변수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뭐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한 마이너스 5% 성장을 해버린다든가 네. 아니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이거는 뭐 굉장히 네. 쇼킹한 일이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여기서 크게 더 밀려서 내려가고 이러는 거는 좀 나오지 않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바닥을 판단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언제 주가가 돌아설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면 네.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이 이제 그치면 네. 아니면 또 이제 뭐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가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지표잖아요. 네. 그게 둔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주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주가는 현재에서는 주가를 보고 그 주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은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옵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보면 이제 1998년도 같은 경우가 네.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그때 발생을 했거든요. 네. 8월 18일 날. 예, 예. 근데 그 이전에 보면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 예. 아시아 전체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나기 전에 종합주가 지수가 31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서 워낙 그거에 대한 공포가 컸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거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 모라토리엄이 나고 한 일주일 동안 밑으로 밀어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29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를 주가가 거기에서 버텨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주식을 내다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한번 버텨보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경우가 이제 2000년도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IT 버블이 터지고 쭉 네.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주가가 23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한 470포인트로 해서 바닥을 쳤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스닥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 1년 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1000포인트 정도가 더 떨어져서 한 130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네.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지수는 1년 전에 이미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이렇게 깁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네. 그 다음에는 악재라고 하는 것이 가격에 눌려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다가 한번 대비를 해서 보면 일단 모든 악재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매일. 그렇죠. 예, 뭐 예. 금리는 올라가죠. 물가는 맞아요. 잡히지 않죠. 내년도에 경기는 굉장히 나쁘다고 예, 얘기하죠. 우크라이나 저렇죠. 예, 그다음에 또 참 뭐 생각하니까.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가 날아간다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온통 뭐 호재는 없고 완전히 악재만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하고 지난주 주식시장을 보면서 특징적인 형태가 뭐냐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바닥 두 번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만 딱 잘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두 번의 바닥을 만들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더 세게 밑으로 밀어내버리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그 힘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회복 자체는 또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주식시장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걸 예측을 하고 이렇게 네. 해왔는데 네. 제가 배제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주가의 방향이 잡히고 한참 그 방향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방향 쪽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이 전망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의 CEO 이런 네. 증권회사 CEO 네. 이런 양반들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20% 더 하락한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저께도 그랬어요. 예, 네. 오래전에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와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30% 빠진 다음에 20%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그거는 그냥 가고 있는 추세에 몸을 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할 때에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지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 특히 또 굉장히 극단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짓을 왜 지금 하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이 아마 그런 형태 아닌가. 예, 요즘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거나 아휴 또 그런다.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20% 빠진다면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볼 텐데 네. 이분은 또 누구신데 그렇죠. 20%또 얘기하시나 네. 그러고 연준 의사들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니까 네, 그렇죠. 요즘 조금 전에 조금 다른 얘기가 약간씩, 네.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예. 야 같은 얘기 한 10개 적어놓고 오늘은 요거 3개 내일은 요거 3개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8월 달에 주가가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져서 3,200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주식을 파세요라고 네. 얘기했다면 그때 3,200포인트에서 아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팝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3,300이나 그렇죠. 3,200이나 뭐가 똑같은 그렇게 거죠. 차이가 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거꾸로 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네. 아니 2,100이나 2,200이나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뭐 정말 명운을 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해야 네, 됩니다. 겁나는 거죠. 2100 갔을 때 2000 얘기 나오고 1300 얘기도 나오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수 밴드 얘기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생각하시는 이슈고 그러니까 공매도 관련돼서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공매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매도 이 부분에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10%를 웃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0%를 웃돌고 했던 게 이제 2020년 3월 12일이니까 그때가 코로나19가 바로 발생하고 막 이럴 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일 많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달에 보면 대략 13%니까 12.59%니까 12.6% 정도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라는 게 죄송한데 비율이라는 게 하루에 거래된 것 중에 공매도로 파는 걸 얘기하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높은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네. 이런 상태니까 아마 이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뭐 그렇긴 하죠. 이 해석이 나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아놨고 네. 그 다음에 공매도도 다 됐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팔아놓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메꿔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메꿔야 되는 것이 남은 거 아니냐. 여태까지 공매도에서 계속 이렇게 그 비율이 높아지고 하는 거는 당연히 보면 뭐 주가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네. 내려오는 네, 동안에 네. 공매도 한 거고 네. 지금은 보면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 얘기도 좀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난 네.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반전을 하고 이런 모양들을 그동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매도 비율 이 부분이 높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랄까요, 자조 섞인 목소리, 좀 불만 섞인 목소리 중에 가장 큰 게 이 그렇죠. 공매도 공매도죠.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시장을 보호하는 기능도 예. 있다고도 알고 있고, 예, 예. 그렇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금지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양날의 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식시장 주변에서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도는 절대 가격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공매도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버리니까 네. 당연히 보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네. 반대로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던 걸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그렇게 크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신용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사고 나중에 팔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아서 이제 그 돈을 메꿔줘야 그렇죠. 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정반대의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주가를 그렇게 크게 뭐 올리거나 이렇게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많이 오를 때 신용 너무 많아서 빠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하는 것처럼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보면 뭐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매도를 금중지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이 지나왔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하면 네. 결정적인 영향을 제도가 만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나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한 그 불만은 사실 공매도 제도에도 있지만 예.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쉽게 하는데 개인은 잘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개인도? 그렇죠. 예, 개인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예. 예, 뭐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예, 있는데, 할수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이나 기관만큼 주식을 빌리거나 이러는 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이걸 뭐 결제를 못 한다던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 우려가 좀 있고 또 하나는 개인들이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주식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이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네. 이거를 뭐 빌려줄 수도 없고 뭐 그다음에 이걸 빌려준 다음에 감사를 받거나 그럴 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더 편리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제도적으로. 그렇죠. 제도를 예, 예. 조금씩 계속해서 개선해 왔던 것도 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공매도가 시장을 짓누르는 네. 큰 변수는 아니다. 예. 네. 다음은 수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바닥 얘기도 앞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인가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에서는 9월 29일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요즘 좀 계속 사고 있죠. 예, 예. 13일 동안 샀습니까? 예, 13일 동안 샀죠. 이게 매력도가 높아진 겁니까? 싸다? 일단 네. 싸다고 생각을 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갑자기 뭐 어떤 다른 형태로서 매력이 네.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주식을 그렇게 많이 내다 팔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력도는 비슷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는 이제 뭐 더 그렇게 크게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보더라도 지금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국 시장 한번 해볼 만하지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되는 게 조사를 해보면 외국인 매매하고 가장 이 밀접하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하는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네. 그 돈 중에 또 상당 부분들이 또 미국 주식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서 나가는 거지.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네. 미국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시장도 이런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네. 수 있는 그런 예. 국면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1,440원, 30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좀처럼 위로 뚫고 가지는 네. 못하죠. 예. 1,350원을 넘으면서부터 왔던 그 기세가 지금은 보면 상당히 좀 예, 주춤해져 있는 느낌이 좀 그런 달라요.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해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때는 지금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정이 복잡해질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방향이 가는 건가? 네. 아니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 환율도 별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 이 부분들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특징 자체가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을 네, 계속 쭉 매수를 가죠. 끌고 가는 예, 형태의 예. 그 모습을 많이 네.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마 외국인들이 뭐 10월 달, 11월 달 이런 때까지라도 일단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외국인보다 더 짜증난다 그럴까?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우리 기관들은 예. 요즘 어떻게 하고 있네요. 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기관 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고요. 지금에서부터 당분간도 그럴 것 같고 네, 시장의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뭐 특별하게 시장을 움직이거나 이럴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기관이 투신사 이런 데인데 네. 투신사는 지금 돈이 나가는 걸 방어하는 데 급급한 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할 때에도 이 투신사나 이런 쪽으로서 돈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약간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여가지고 과거하고는 굉장히 모양이 달랐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투신사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경험을 하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이게 내가 수수료까지 지불을 하고 돈을 맡겼는데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뾰족하게 나보다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맞습니다. 뭐 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저쪽에다 돈을 맡겨야 돼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또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연기금이잖아요. 네, 국민연금, 연기금, 뭐 보험사. 공무원연금, 뭐 이런 네. 보험사 이런 건데 이게 그 연기금 입장에서는 뭐 주식을 그렇게 뭐 악착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연기금은 우리는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면 좀 샀다가 뭐 그 하면 또 멈췄다가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비중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계속해서 네. 지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네, 그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회복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비중이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왜 요즘 그 주식을 바치지 않느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예,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어떻게 이분들은 버티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중요 인사가 아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실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특히나 우리는 반도체. 반도체. 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3분기 네, 예상보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는 또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됐다라고 음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야 뭐 3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네. 했지만 글쎄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리서치를 하고 네, 그렇죠. 이랬던 입장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뭐하지만 저는 이렇게 전환점이 될 때에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 실적을 이렇게 맞추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주가를 보고 실적이 대충 이 정도 되겠구만 이런 이제 짐작을 하거든요. 네. 저는 2분기 그하고 할 때 주가가 쭉 떨어지고 그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반기 되면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분기당 10조 정도로서 줄어들 거다. 네. 그거 하면 더 줄어들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미리 다 반영을 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10조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이 10조 그러니까 이상. 4분기는 더 줄어들 거고 네. 아마 내년도 1분기까지도 계속 줄어들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는 또 흡수를 해버린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5만 1,000원 정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한 10% 네.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앞으로 보면 그 주가가 그렇게 이제 쉽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고 이익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역할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 반도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 네. 아시는 것처럼 재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 연초에 비트크로스가 올해 전체적으로 19%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가 그거에 훨씬 못 미쳐서 전망했던 것보다도 10%포인트 이상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당분간 그렇게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많은 그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IT 제품들을 교체하거나 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뭐 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반대로 해서 상승하고 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죠. 걸릴 수 있다. 예, 내년도 2분기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관련돼서. 아마 그게 이제 재고가 지금 보면 그 일반적인 경우일 때의 재고가 한 4주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8주 내지 9주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고를 소진을 시켜야만 됩니다. 네. 그 재고가 소진이 되는 기간이 아마 내년도 1분기, 빨리 보는 사람들이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정도 되면 그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재고가 소진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반도체 가격도 좀 올라가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확실히 삼성전자는 5만 원, 5만 5천 원 이때 가니까 확실히 밑으로는 좀 잘 안 내려. 예, 그렇죠. 느낌적으로도 잘 안 내려가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5만 원이 예전에 100만 원이죠. 20배 했으니까. 예, 그렇죠. 20배가 하니까요. 예. 그래도 8만 전자, 9만 전자에서 이제 10만 전자를 보던 네. 예. 그런 아, 투자자 그 입장에서는 20배가 아니라 50배입니다. 100원이 됐기 때문에 50배가 되는 거니까 예. 예, 그 5만 원이면 250만 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예. 앵커 말 끊어서 네네. 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네. 잘못 알았으니까. 예. 삼성전자 얘기해봤고요. 짧게 요거 한번 가볼까요? 뭐 개별 저희가 종목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요거는 종목을 넘어서서 사실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카오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네이버, 카카오. 네. 주가가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많이 빠졌었는데 카카오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어떻게 가나 네. 굉장히 관심이 비추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나요? 그러게요. 예. 일단 뭐 네. 여러 가지 요인들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한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플랫폼의 시대가 그러니까 앞으로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커지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거거든요. 초기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주식시장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주가를 기록을 했고 오히려 100% 넘는 가입자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기서부터 한 50% 정도 떨어져서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플랫폼의 시대가 재작년, 작년으로 해서 정말 크게 꽃을 피웠고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플랫폼이라의 시대가 뭐 이게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그 시장 자체는 커져도 예, 그렇죠.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처음에 막 이렇게 팬시하고 예.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는 조금 벗어났다. 예, 그렇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성장성을 미리 반영을 하는 네. 거니까 그런 거죠. 플랫폼의 한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의미로 벌써 갔나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라는 주식시장에서는 같습니다. 산업은 계속이고. 네. 그렇네요. 빠르니까요. 요즘은 또 속도가. 이종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고요. 또 2주 후에 또 깊은 뵙겠습니다. 인사이트 예,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